정부가 지난달 31일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 뇌혈관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논란입니다. 의사들의 형사처벌을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의사만 있는 대책이 아니냐, 마음 놓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핵심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장님, 일단 지난달에 발표된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예,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은 수가 인상 밖에 사실상 없는데요. 지금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간의 필수 의료가 살아나지 않은 적이 많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의료가 다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들이 이 상대적으로 돈이 덜 되는 그 과잉 진료도 많이 할 수가 없고 비급여도 적은 진료 과목에 많이 투자하고 그러질 않았고 의사들도 그쪽에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가를 올려주면은 환자들의 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만 병원들만 돈을 벌지 이 필수 의료 과목의 의사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 필수 의료 과목 의사들을 많이 늘리고 배치하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많이 늘리고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거의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대책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발표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네,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의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250개 지자체 중에 응급취약지가 100곳에 육박할 정도로 지역의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응급 중증 외상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같이 3,000병상에 육박하는 병원들도 이 그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뇌출혈이 왔는데도 집도의가 없어서 사망했을 정도로 필수 의료 의사를 두질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의사를 늘리고 그 의사를 국가가 공공의대나 국립대병원 같은 곳에 정원을 늘려서 책임지고 양성해서 공공병원이나 필수 부분이나 지역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대라든가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사단체들이 말하는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주로 수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의 의료비를 올리는 결과로 귀결되지, 실제로 병원들의 필수과 의사들이 늘어나거나, 필수과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되는 곳에만 투자하는 결과로 계속 귀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이제 지금도 의사가 약 10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에 3만 명 정도는 피부 미용 성형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흉부외과 의사가 배출이 되지만 그 중에 10명 중에 4명은 개원하거나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료 자체가 시장에 내맡겨져 있고 정부가 제대로 된 배치나 양성 이런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그 대책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들에 대한 처벌 완화 부분인데요. 최근에도 불법 대리 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관계자들 모두 집행유예, 의사 면허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법 대리 수술 같은 경우는 사고나 과실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고나 과실은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달리 공장식 대리 수술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사 한 명이 수술방을 여러 개를 열어서 무자격자들한테 수술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극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런 거 아주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자들의 이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형사처벌을 더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 대다수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내용이 지금 이런 불법적인 부분까지 확대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대리수술 외에도요. 뭐 업무상 과실치사나 성범죄 같은 중범죄까지도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한국의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는 의사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중독이거나 금치산자인 등등에만 해당이 되고 아주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을 받아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변호사나 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 직종들은 이런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 저는 의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음주운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경우도 면허 취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기간이 최대 3년이고 이후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료법상의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면은 한국에서는 강력범죄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 취소 사유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00년 이전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 의사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당시에 수가도 많이 올려줬고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면허 취소 사유도 굉장히 협소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당시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되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취소가 되지를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정지가 되지 않는 다른 이런 루트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료계 입장을 보니까 이게 이미 처벌을 받은 건데 면허까지 취소하는 거는 이중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의료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직종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또 환자들의 신체를 내밀하게 진찰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성범죄 같은 음. 범죄라든지 아니면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이런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의사 의견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뭐 반박을 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들, 그러니까 직접 증명해내기가 상대편에서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 사고의 경우에도 처벌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약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의사들한테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식과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 단체들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이 피해자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이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그 집도의가 또 다른 그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만약에 환자들이
그런 의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과거 이력을 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장치가 없는 거죠. 예, 한국은 그런 장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장치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범죄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정부에서도 과거에 노력을 하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시에는 최대 10년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긴 했었는데 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 제한을 안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의료계 반발로 이렇게 후퇴한 건가요? 예, 정확한 거는 제가 모릅니다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떤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이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들의 근본적인 이 공장식 대리 수술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영리 추구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이게 사실 일부 병원의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사실 더 좀 과잉 진료도 사실 심각하죠.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수술도 많이 하고 갑상선 수술이라든지 척추 수술, 무릎 수술, 치료하지 말아야 될 치아를 발치한다거나 치료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하나하나가 사실 범죄적인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개개인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의료가 상업화돼 있고 시장화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 다 시장에 내맡겨 놓고 의사들도 전혀 양성하는 데 투자를 하질 않고 병원도 전혀 짓지를 않고 이런 속에서 의료로 더 많이 돈 벌라고 부추기고 규제를 완화하고 피부 미용 성형 산업을 부추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다 스카이캐슬 같은 이런 현실로 의대에 입학을 하고 어떤 사명감보다는 돈벌이를 바라면서 의료인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도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사실 공공병원 중심으로 또 이런 의료 공공성이 잘 갖춰진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대리 수술이나 의료 범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은 어떤 이런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꾸 부추기는 의료 제도, 상업적 의료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걸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의료 사고 그리고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부가요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걸 추진한다면 의료계에서 이제 반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대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립이 계속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를 늘리거나 하는 정책에 있어서 이 의사들하고만 단독으로 지금 테이블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전에도 의사들이 지금 한 3천 명 정도 배출되는 의대 정원을 3,400명 정도로 조금 늘린다고 했을 때도 지금 코로나 2차 그 대유행 와중에도 진료를 거부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고 의사들하고만 논의를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의사 증원 방안도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내놓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